반야, 송은일, 제2권, 16장, 겨울 그 한철. 눈 내리는 어둠 속 대궐은 귀신들이 득시들거리는 거대한 미궁 같았다. 지난번에는 미처 느끼지 못한 혼들이 곳곳에서 흐느적거렸다. 떠나지 못했거나 떠났다 되돌아왔거나 인연이 없으면서도 찾아들어 둥지를 튼 영들이었다. 밤 불빛에도 나서지 못하는 뜬것들을 연기 가르듯 지나 중궁전에 이르니 안팎이 낮은 듯 환하다. 궁인들이 귀신들보다 많았다. 절하고 앉는 반야를 중전이 다가앉으라며 환히 반겼다. 지난날 내가 동궁에서 변화가는 걸 보고 내 심이 언짢았더니라. 고맙고 가엾고 미안했다. 낯빛이 아직 온전치 못해 보이는구나. 황공하옵니다. 마마, 다 나았나이다. 올해 53살 나신 중전께서는 비슷한 연배의 어느 여인들보다 나이가 들어 보이셨다. 군부인으로 살다 세제비가 되고 결국 왕후가 되시어 21년째. 한 번도 생산을 못하셨다. 후궁의 첫 자식을 당신 자식으로 품고 살다 이르시고 또 한 자식을 키우며 연세 높아지시는 동안 보통 여인들보다 더 빨리 늙으신 것이다. 환갑은 넘겨 사실 터이고 더 험한 일을 당신 생전에 겪지는 않으실 터였다. 그나마 선대 중전들보다 평화로운 일생을 사시는 까닭은 지아비이신 상감의 기세가 크고 높은 덕분이었다. 내 친가가 어디라고? 천안에서 하루쯤 걸어야 하는 용마리라는 꼴이옵니다. 용마리라면 용인한 마을이라는 게냐? 마을 형세가 그리 생겼어. 마을이 바다 쪽으로 뻗은 산 밑에 있는 데다 형세가 울퉁불퉁 개의하여 그리 불린 듯 하옵니다. 오호, 그래. 걔의 내 식솔은 어찌 되는데? 어미가 있사옵고 아우가 5이옵니다. 처식을 5? 아니, 6이나 낳다니. 내 어미가 부럽구나. 내 어미도 무녀인 게냐? 예, 마마. 하와 그쪽은 어미가 살고 쇠내는 떨어져 나와 살고 있나이다. 내키는 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이지. 장난스레 말씀하시고 살풋 눈을 감았다 뜨신다. 상상을 하시는가 보다. 천한 것들이 천이 사는 모습이 아니라 바닷가에서 아이들이 반짝이며 뛰어다니는 모습일지도 모른다. 젊은 계집이 한양과 천안을 자유로이 오가는 모습일지도. 다가상이 들어왔다. 중전 앞에 한 상, 반야 앞에 한 상. 중전께서 반야한테 어서 들라고 손짓하시며 스스로는 참 한 쳐 쑤신다. 매양 걸어 다니느냐? 무얼 타고 다니는 게냐? 반야는 짐짓 망설인다. 중전께서 모르시는 세상이었다. 아신다 해도 당신이 어찌해 주실 수 없는 계집들의 세계였다. 낯을 내놓고 다니기 어려운 계집들, 글공부를 하여도 쓸데가 없는 계집들,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사내들 손에 목숨이 달린 계집들. 당신 현생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당연하기만 하실 중전께서 눈을 뜨시며 어서 말해보라 눈짓으로 채근하신다. 쇳내 천하여 말 타고 다니는 것을 아시오면. 말을 타고 다니느냐? 마차도 아니고 가마도 아닌 그냥 말을. 쇳내 마차나 가마를 탈 수 없는 신분인지라 산에 복색을 하고 이목을 피해 말을 타고 다니니이다. 그래, 계집이라 그런 어려움이 있겠구나. 말을 타고 다니면 어떠하더냐? 사내들 모양 싱싱 달릴 수도 있느냐? 그러하나이다. 말이라는 짐승은 제 등에 올라탄 인물이 사내인지 계집인지 가리지 않는지라 차별도 아니하나이다. 하와 말을 타고 달리노라면 호습사옵니다.
나는 내가 더 호숫구나. 중전이 소리내어 웃으시니 입시에 있는 상궁들도 웃음을 짓는다. 방 안에 화기가 돌았다. 내 집은 묵구리로 살 것이고 내 집 근동의 백성들은 주로 뭘 해먹고 사는고? 밭농사를 주로 짓사옵고 인근에 자그마한 오일장이 있어 장사치들도 있사옵니다. 떠돌이 장꾼들도 모여드는 듯 하옵고요. 몇 리 밖에 바다가 있고 그 바다에서 내륙으로 들어온 개천 같은 바다가 쇠내 사는 꼴에서 멀지 않은 데까지 뻗어 있는지라 그 바다를 캐먹고 사는 백성들도 있나이다. 먹고 살만은 하여 보이더냐? 근자에는 굶어 죽은 목숨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나이다. 지난해 돌림병이 돌았을 때는 인명이 꽤 여러 상했듯 하였으나 심한 기근이 들지 않으면 그럭저럭 먹고 살만한 고을인 듯 하옵니다. 그래, 몇 년마다 한 차례씩 역병이 돌아 백성들이 수태상해 나간다고 들었다. 어찌 돌림병이 그리 도는지 걱정이다. 헌데 반야야, 너는 혼인을 하였느냐? 쇳내는 계집이 출가하여 비구니가 되듯 혼자 사나이다. 내 어미는 자식을 6이나 낳았는데 너는 어찌 혼인을 아니해? 쇳내 어미는 그 시어미한테 배운 무격이었고 쇳내는 타고난 무녀인지라 사는 모습이 달라진 듯 싶으니이다. 쇳내는 제아비 대신 신령을 섬겨야만 신기를 유지할 수 있사옵니다. 시집가는 것보다 신기를 유지해 무녀 노릇을 하고 싶은 것이냐? 예, 중전마마. 내 자색이 어디 내놓아도 사내들이 탐을 낼 만한데 지압이 없이 무사히 신령만 섬기며 사라질 거나. 곤욕이 아주 없다고는 못하오나 쇠내 무녀의원지라 여념 사내들이 탐내는 일이 흔치는 않사옵니다. 혹여 탐심을 내는 자 있어 침범에 오려 해도 쇠내 얕은 묻기로나마 쇠내 몸에 닥친 앵간한 위험은 알 수 있었기로 피해왔나이다. 그래? 궁궐밖에 풍속이 재미있으시어 끝없이 하문하시거니와 중전께서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셨다. 오늘 밤 중궁에 들어오면 동궁을 만나게 되리라는 걸 느꼈다. 동궁의 기운을 눈앞이련듯 느낄 수 있게 된 건 그의 열화를 뒤집어 썼던 탓이었다. 등등한 어린 기세가 느껴지는 걸 보면 동궁은 오늘도 화가 나 있는 듯하다. 내게 점사를 보러 오는 이는 대개 어떤 이들이더냐? 안악들이옵니다. 상민의 안악들이 주로 많사옵고 중인과 방가의 여인들도 이따금 오옵니다. 한송에서는 누가 널 찾는고? 내 시골집에서는 누대로 이름을 날려 그렇다 치고 한성에서는 내 이름이 어찌 내게 들릴 정도가 되었을 거나. 한성에서 아직 쇳내 이름 높지 않사옵니다. 마마. 다만 어쩌다 부중 여인들 새에 이름이 은밀히 돌게 되어 조용히 점사를 보는 것이옵니다. 나로서는 그게 다행이다. 하면 방가의 여인들은 어떤 일들을 주로 봐달라 하느냐. 처척간의 애로와 대를 이을 자식 문제가 많은 듯 하옵니다. 그 때문에 생기는 재물 다툼도 있었고요. 가령 벼슬로는 내놓을 것 없으나 먹고 살만한 방가의 안악이 딸 자식 둘만 생산하고 아들을 낳지 못하였습니다. 바깥 사람이 아들 보기를 소원하여 시바지 첩을 들였는데 아들을 낳은 이 첩실이 사툭하여 서방을 꼬드겨 본실을 쫓아냈습니다. 저런 요망한 것 같으니 그래서 쫓아냄에 법도가 있는지라 그냥 쫓아낼 수는 없지 않사옵니까? 그렇지, 그렇고 말고. 본실이 외간사내를 보았다는 누명을 씌웠다 하옵니다. 저런 주리를 틀게 집을 보았나? 그래서 그 본실이 널 찾아와 하소연을 하였다? 예, 본실이 큰딸과 함께 저를 찾아왔사옵니다. 너는 본실한테 어디 처방을 했는데? 쇠내가 여러 정황을 묻다 보니 그 사특한 첩실 계집에게 말씀드리기 황송하오나 변비가 있는 듯 하였사옵니다.
뒷일을 시히 못 보는 계집이었어. 그래서 계집이 뒷일 보는 새에 넋을 혼미게 하는 진언을 집에 있는 딸자식에게 외게하였나이다. 그런 진언도 있느냐? 집안에 깃들인 귀신들을 날뛰게 하는 주문이 무녀들 새에 있사옵니다. 그거 참으로 신통하구나. 그래서 계집이 뒷간에 빠져 죽었다 합니다. 옳거니 그년 그것이 원타. 아주 잘했다. 그래서 한약 누명을 쓴 본실은 어찌 되었어? 알고 보니 본실의 누명을 쓰게 한 사내는 뒷간에 빠져 죽은 계집과 사통하던 자로 밝혀져 닿았고 본실은 집으로 돌아가 첩실이 낳은 아들을 키우며 살고 있사옵니다. 도둑 누명은 벗어도 한약 누명 벗기는 어렵다 하였는데 네가 잘했구나. 아주 잘 되었다. 서방이랑 그 변변찮은 미인꼴을 어찌 다시 보고 살까 싶어 내까지 심란타만. 그는 어쩔 수 없겠지. 또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한 가난한 평민의 안악이 딸 하나를 두고 과수가 되었습니다. 딸 자식 나이가 차 시집을 보내면서 그나마 있던 걸 죄에 팔아 혼수로 실어보내고 안악은 방가의 침으로 들어가지요. 굶지나 않으려고 문수 없는 종노릇을 자청한 것이옵니다. 저런, 그래서 가진 걸 전부 주어 시집 보낸 딸 자식이 아이를 낳지 못하여 그 시어미한테 어찌나 매운 시집살이를 하던지 삼동네 소문이 짜하게 났다옵니다. 시어미년의 독한 성정이 워낙 유명했던 것을 이 어미만 몰라 딸년을 그리 시집 보냈던 것이지요. 하여 어미가 쇳내를 찾아와 딸 자식이 언제 아이를 낳아 매운 시집살이를 조금이라도 덜겠느냐고 묻는데 쇳내가 보아하니 그 딸 자식이 그 집서 자식을 낳기는 틀린 듯 하더이다. 왜? 그 아이가 생산을 못하게 생겼더냐? 그 아이 서방되는 위인이 무자식 팔자더이다. 그 노릇을 어찌할꼬? 하면 너는 그 어미한테 뭐라고 해주었더냐? 쇳내가 어찌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나이까. 하와 나 같으면 딸년을 그리 살게 두지 않겠다고, 나 같으면 딸년을 종살이보다 험한 시집살이에서 빼내 모녀가 함께 종살이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서방을 만나게 되면 자식 낳을 일도 생길 거라는 말을 덧붙였지요. 그건 법도로 불가한 일인데. 항공하옵니다. 중전마마. 신분을 막론하고 여인들한테만 적용되는 법도가 너무 가혹한 경우가 허다하더이다. 법도가 아니라 사람살이만 보는 철없는 쇳내로서는 그리 말할 수밖에 없었나이다. 용서하시옵소서. 이래도 내 백성이고 저래도 내 백성이다. 그 집들을 가여워하는 너의 거룩함에 내가 법도를 논하겠느냐. 그래서 그 안악은 제 딸년을 어찌했다 하더냐. 그 안악이 딸년을 밤도망시킨 연후 근동 물가에다 신발과 옷 보따리를 벗어두고 물로 뛰어든 채 하였다 하옵니다. 옳거니 그런 방법도 있었구나. 그렇지 멀쩡하게 살아서야 어찌 새 세상을 찾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자진한 듯 꾸민 뒤 상전으로 모시던 방가의 안주인한테 사정하여 모녀가 문서 없는 종살이를 자청했다 하더니이다. 새해 동안 세경받지 않고 일하겠노라고 거두어 달라고요. 하여 종살이를 하던 중 딸년이 그 집안 마름의 아들과 눈이 맞아 궁합이 어떠하냐고 물으러 쇳내한테 왔더이다. 그 아들이 마침 호랍이었던지라 인연이 된 것이지요. 궁합이 좋았기로 그리 말해 주었나이다. 함께 살면서 금세 태기가 생겨싸웠고 오는 늦봄에는 아들을 낳을 터이옵니다. 그 딸녀는 전실 자식 둘까지 얻어 자식복이 넘치게 된 것이지요. 잘 되었다. 너의 재주가 참으로 용하구나. 또 무슨 재미난 이야기가 있느냐? 마마, 잠시만 기다려 주옵소서. 밤새워서라도 할 이야기는 많지만 동궁의 기운이 가까워오고 있으니 이야기로 날샐 일은 없을 터였다. 반야가 숨을 고르는 새에 내전분밖에
기척이 나더니 동국 내외분이 저녁 문안 듭시었다는 기별이 들어왔다. 반야가 일어나 뒷걸음으로 물러서는 새에 동국 내외가 들어와 중전께 저녁 인사를 올렸다. 아직 키가 비슷한 어린 내외는 그새에 눈에 띄게 몸피들이 커졌다. 의젓하신 우리 동궁, 연명하신 우리 빈궁, 어미문안이 어찌 이리들 늦으셨는고? 빈궁이 고개를 숙이는데 동궁의 어린 목소리에 담긴 노기가 내전안을 삽시에 메웠다. 어마마마, 성군이 되는 길은 무엇이옵니까? 성군이 되라는 말을 수백 수천 번 들으면 성군이 되는 것이옵니까? 위칸으로 물러난 반야에게는 동궁 내외의 뒷모습만 보였다. 동궁의 어깨는 분기로 경직돼 있고 빈궁의 어깨는 수심으로 쳐져 있다. 허허, 어미한테 잘 자라는 이사하러 와서 거두절미한 말부터 쏟아내다니. 이리 하셔서는 아니 되시지요, 동궁. 이리 하면 성군되기 틀린 일이다. 어마마마께서도 그리 말씀하시려는 것이옵니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러시는고? 하루 종일 글 읽기에 진력이 나서 소자가 궁녀들과 잠시 놀았나이다. 한대 서영관들이 그 꼴을 보지 못하고 소자한테 이리 하면 아바마마와 같은 성불이 될 수 없다고 귀에 못을 박았사옵니다. 그래서 하여 소자가 서영관들한테 아바마마처럼 붕당을 쫓아 나라를 영위하면 성군은 저절로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나이다. 무어라, 그 무슨 회계망측하고 방자한 사요. 세자가 부왕을 책하는 그런 망언을 어찌할 수 있답니까? 누가 들을까 무섭소. 신임 을이라는 것이 있다 하였습니다. 아바마마께 오서 세제이시올 때 아바마마께 선왕마마 대신 대리청정케 한 노론의 내 대신에게 아바마마께서 지키시는 을이라고요. 선왕대에 득세하여 왕권을 위협했던 소론이 그들을 영모죄로 몰아 다스렸는 바 아바마마께 오서 등극하시면서 선왕대의 소론파들을 처형하고 그들을 다시 충신으로 받으시는 것이라고요. 덕분에 노론들이 다시 득세하고 아바마마께서는 그들을 따르고 계신다고요. 사정이 이리 될 것 같으면 성군은 무엇이옵니까? 그저 권신들을 잘 따르면 임금이 되고 성군이 되는 것 아니옵니까? 중전의 낯빛이 흑빛으로 질렸다. 보려 손잡이에 얹힌 왼손을 쥐었다 폈다 하며 안절부절 못하거니와 분노를 다스리느라 천장을 올려다 본다. 너르나 너른 방 안에는 서늘한 침묵이 괴어 있었다. 한참 후에야 세자를 바로 보는 중전의 낯빛이 심상해졌다. 동궁께서 장성하시면 저절로 하시고 분별하셨을 일, 서영관들이 어르신 동궁께 선대의 일들을 조목조목 가르치지는 않았을 터이요. 동궁한테 그런 옛날 얘기를 가만가만 들려줄 사람이 누구일꼬? 이 어미는 그게 궁금하구려. 어미가 알아야 그 사람한테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고 어지신 우리 동궁을 공연히 심량케 하지 않도록 말을 해줄 게 아니요. 소자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사옵니까? 하면요. 사사로이는 동궁백부 되시는 선원께서는 원체 병약하셨어요. 친히 정사를 돌보실 수가 없으셨지요. 후사도 없으시어 선왕마마 요청으로 부왕께서 세제가 되시었던 겁니다. 부왕마마의 대리 청정도 종사를 염려하신 선왕마마의 지극하신 용단이셨던 게고요. 헌데 그때 소론파들이 강건하신 부왕마마를 반하지 못하여 끌어내려 제하려는 음모를 꾸몄던 게지요. 그야말로 권세를 위해 왕실의 분란을 일으킨 자들이 당시의 소론들이었어요. 그때 부왕마마를 지켜준 이들이 당시에 내 대신들이었던 것이고요. 부왕께서는 등극하신 뒤 인지상정으로 그들의 작은 감사를 표시한 것일 뿐 결코 붕당을 쫓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한 붕당 파당이란 한쪽으로 심히 기울지만 않는다면 사직 운영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고요. 잘 들으세요, 동궁. 부왕께서는 선대, 그 선대의 할바님들에 못지않으시게
여러 파당에 속한 인재들을 고루 등용하시어 총사를 잘 이끌고 계십니다. 백성들을 고루 돌보고 계시고요. 요즘만 하여도 전례에 드문 심리사를 팔도에 파견하여 억울한 백성과 죄수들이 없도록 살피시지 않습니까? 말이란 입장에 따라 다르고 다른 법. 동궁께서 잘못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동궁을 잘못 생각하게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미가 그자한테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고 조근조근 일러주렵니다. 연전 소자가 근신할 때 소자를 수발하던 늙은 나인이 이야기해 주었니이다. 오라, 특히 옛날 이야기를 재미나게 잘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지요. 이야기는 좋은데 사실을 말할 때는 사실을 바로 알고 하는 게 더 좋고, 차오 동궁께서도 그 나인을 만나거든. 오늘 어미한테 들은 대로 일러주도록 하세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동궁. 예, 어마마마. 성군 소리에 귀에 못이 박히셨다 하니 어미가 지금 그 소리는 아니하겠습니다. 허나 동궁이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가야 할 유일한 사람임을 아실 겁니다. 임금은 만 백성을 다스리는 분이시거니와 그 모든 백성을 보살피는 사람입니다. 종사를 잇고 백성의 어버이가 되시자면 누구보다 공부가 깊고 높아야 하지요. 동궁께서는 지금 한참 공부하실 나이시고요. 빈궁께서도 마찬가지십니다. 두 분의 선생들이 귀에 못이 박히게 공부 소리를 하는 것도 만성지존이 되실 두 분이기 때문이지요. 힘이 드시더라도 용맹하게 공부하셔야 합니다. 두 분만 보고 사는 이 어미를 위해서도 부지런히 공부해 주세요. 두 분 아시겠습니까? 예, 어마마마. 예, 어마마마. 고맙습니다. 이제 물러들 가세요. 사이좋게 놀다들 주무시도록 하시고요. 잘 주무셔야 쑥쑥들 크시지요. 동궁 내외가 일어서서 중전께 절한 뒤 내전을 나서려다 비로소 나인복색의 반야를 발견했다. 동궁이 문득 멈춰서더니 반야 가까이 다가들었다. 지금까지 서 있던 반야가 허리 숙여 인사하는데 동궁이 눈을 반야한테 둔 채 중전께 여쭈었다. 어마마마, 소자가 이 나인을 본 일이 있사옵니까? 어미가 가까이 둔 아이니 오다 가다 보셨을 터이죠. 왜? 새삼 낯이 익소. 소자가 꿈에서 이 나인을 본 듯 낯이 익사옵니다. 이름이 무엇이옵니까? 그 아이 이름은 알아 무엇에 쓰시게요? 오며 가며 또 보실 겁니다. 오늘은 그만 물러가시어 쉬세요. 예,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앓는 새에 보았던 동궁은 반야를 기억 못해도 빈궁은 앞선 마주침들에 이어 또 나타난 반야를 또렷이 알아보고 반기는 눈길이다. 벌써 슬프시구나, 아기씨는. 반야는 빈궁이 안쓰러워 새삼 인사를 바친다. 빈궁이 고개를 끄덕이고 세자를 따라 나갔다. 세자 내외가 나간 문이 닫히자 중전의 표정에 독이 파르라니 피어올랐다. 여봐라, 안상궁, 고상궁, 동궁이 근신하실 때 동궁전에 입직하던 연들을 잡아오너라. 젊은 년 늙은 년 가리지 말고 모조리 잡아오되 동궁이 모르시게 소리 없이 끌고 와야 할 것이야. 두 상궁이 득달같이 나갔다. 중전이 한숨을 내쉬고 반야를 바라보며 주상궁을 불렀다. 주상궁, 반야를 불러문 밖까지 배웅하고 제지까지 무사히 돌아가게 조치하여라. 이봐라 반야야. 예, 마마. 오늘은 내가 너로 하여 재미났다. 오늘 내 보았다시피 성정이불 같은 동궁을 어찌 키워야 할지 너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었고 너로 하여금 우리 빈궁의 동무가 되게 길을 터줄 요량이었다만 차후로 미루어야겠다. 내가 주상궁을 보낼 것이다만 내달 보름 초경에 다시 들어오너라. 그쯤엔 뜰에 매화가 필 터이니 동궁대회와 함께 밤에 핀 꽃구경을 하자꾸나. 중전께 배례하고
중궁전을 나서니 아직 눈발이 흩날렸다. 낮부터 희끗대던 이른 봄눈이었다. 한겨울과 달리 차갑지 않게 내리는 눈발에 궁궐 뒷산이 덮이고 지붕이 덮이고 뜰이 덮였다. 눈송이가 내려앉는 소리가 들릴 만큼 고요하다. 사방에 켜진 불빛으로 뜰에 쌓이는 눈이 사금파리 가루처럼 반짝였다. 뜰안 가득 살기도 반짝인다. 오늘 밤 이 뜰 안에서 한 목숨이 죽어나갈 터였다. 주 상궁이 등불 든 나인 둘과 더불어 반야를 앞뒤에서 감싼 채 부용지를 돌아 걸었다. 작년 봄 처음 입궐할 때부터 들고 나게 된 애련지 뒤쪽 플로문에 이르기까지 아무 말도 오가지 않는다. 문 밖에는 해적무진의 두 호위, 양이와 오두기가 기다리고 있었다. 동마루는 동소문 현무부로, 미리네는 수락산 도솔사로 수련차 나다녔다. 기회가 됐을 때 집중하여 수련하라 두 사람에게 명했다. 100일 수련을 마치면 그들은 분계를 높이게 될 터였다. 그들이 수련하러 나가는 동안 양이와 오두기가 반야 곁에 머물렀다. 반야문요, 백인들이 있으니 예까지 배웅합니다. 조심해서 가시고 내달에 다시 배우리다. 나인들을 의식한 주 상궁의 인사는 형식적이고 짧다. 반야도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궐을 등진다. 문이 닫히자 높다란 담장 및 캄캄한 그늘 속에 여인 세 분이었다. 어느 그늘 속에는 이쪽을 보고 있는 사신개원들이 있을 터였다. 이경종이 울렸다. 반야는 장옷을 둘러쓰며 세검정을 향해 걸음을 뗀다. 긴 창덕궁 담을 돌아 인가를 거치고 다시 경복궁을 한참 지난 객점에 이르러야 말을 탈 수 있다. 앞으로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입궐하는 길은 세검정을 나와 자하문을 거치고 개원이 열고 있는 객점에 말을 두고 걸어오는 그 순서를 따르게 될 터였다. 발이 눈에 푹푹 감기고 기운이 한오라기도 없는 몸이 사정없이 떨린다. 기운이 없으면 보이는 것도 느끼는 것도 없으면 좋으련만 기운 없을수록 의식은 송곳처럼 돋고 눈은 등불처럼 밝아진다. 몸이 칠 수밖에 없다. 기력이 졸아붙어 눈앞이 아득해진 반야가 스르르 눈밭에 주저앉는다. 설핏한 낮잠을 자고 일어나니 방 안에 볕이 들어와 있었다. 할머니가 신당으로 쓰던 방을 반야는 침소로 쓰는 참이었다. 해적무진이 소서원 위아래에다 세 채나 되는 기와집을 새로 앉혀놓았으나 위는 빈 채였고 아래쪽은 객사로 쓸 뿐 아직 신당을 마련치 않았다. 신당을 마련하려면 산에 올라가 할머니가 묻으신 불상을 찾아내야 하는데 그 기운이 없었다. 묵그리에 게으름이 난 것도 있으려니와 신당을 마련하여 점사를 보게 되면 김학주의 귀에 들릴 위험이 없지 않았다. 김학주는 지금 종옥품의 한성부 판관이었다. 품계는 현령과 같으나 권세는 도고 현령이었을 때보다 10배쯤 커졌다. 하지만 그에 붙어있던 뜬것들이 요즘 그를 괴롭히고 있을 터였다. 도고에서처럼 무녀들을 불러들여 일시적으로나마 그것들을 달래지도 못할 터이니 놈은 수시로 뜬것들과 사투를 벌이고 있을 것이다.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을 즈음 놈은 자신에게서 신기가 완전히 빠지고 귀신들만 남았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가 언제쯤일지는 반야도 몰랐다. 그리된 뒤의 놈이 어찌할지도 알 수 없다. 보이지 않으니 모른 채 할 수 있고 모른 채 할 수 있으니 요즘 반야는 평화로웠다.
볕에 이끌려 툇마루에 나앉으니 처마에서 눈 녹은 물이 뚝뚝 떨어졌다. 마당에 쌓였던 눈은 치워져 한쪽에 동산을 이루었다. 새소리가 들리고 대문 밖에서 아이들이 노는 소리도 났다. 매주 가마골에서 올라오는 아이들이었다. 집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하고 대문 앞 공터에서 노는데 어쩌다 마실라선 파냐와 마주치면 괭이들처럼 달아나 버렸다. 내가 어찌 보이기에 달아날고 때로 서운할 지경이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이 뿌리는 흉기가 어른들만 찾아드는 이 집에 생기를 보탰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돌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어른들을 살리는 것이다. 아씨, 어찌 찬바람을 쐬고 계십니까? 대문을 들어서던 혜정무진이 방문을 열어놓은 반야를 보고 놀라 수선을 피웠다. 혜정 뒤에 현무부령 김상정이 따라 들어왔다. 반야가 가벼이 고개를 숙이니 그는 미소를 짓는다. 양이와 오두기가 객사에 있다가 두 사람을 마중했는지 보퉁이를 들고는 안채로 들어간다. 그들의 호의들은 객사에 있을 것이었다. 어머는 어디 가고 혼자 계십니까? 뒷곁에 있겠죠. 들어오시어요. 반야가 세금정에 거한 뒤 현무부령의 방문은 세 번째였다. 혜정은 사흘거리로 병문안을 왔다. 혜정은 올 때마다 기운을 보하는 약이나 음식을 차려왔다. 혜정과 현무부령이 들어와 문을 닫으니 그새 햇볕에 눈이 익었던가 방안이 어슴푸레하다. 어떻게 두 분이 함께 오셔서 와요? 평양에 본원을 둔 현무부령 김상정은 중인으로 큰 상단을 운영하는 집안의 장주라 했다. 작년 4월 보름 오령 회합은 이틀이 걸렸다. 반야의 몸이 밤을 새울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으므로 해질녘에 멈췄다가 다음날 아침에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회합이 끝난 뒤 수행원이 가장 단출했던 그는 몸이 편찮은 반야를 따라 미터원까지 왔다가 차 한 잔을 마시고 떠났다. 그때 자신을 보는 그의 눈길이 유독 깊었던 걸 반야도 느꼈다. 정념의 눈길이 아님 또한 느꼈기에 그의 호의가 따뜻했다. 세검정으로 온 지 열흘 만에 그가 찾아왔을 때나 달포디 또 왔을 때나 차 한 잔씩 마시고 나가는 그는 한결같았다. 그에게 김학조를 당분간 내버려 두라 말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여일함에서 비롯된 믿음 때문이었다. 일이 있어 한양 왔다가 해정원에 들렸더니 반야께서 여적 편찮으시다 하기에 일이 따라왔습니다. 내도록 기운을 못 찾으시면 어찌합니까? 기운이 바트니 보이는 것도 적어 심신이 편타하오면 두 분 언짢으시리까? 무슨 말인지 뒤늦게 알은 듯 두 사람이 소리 모아 웃는다. 농담인 양 한 말이지만 반야로서는 진담이었다. 부령으로서의 소임은 실상 간단했다. 소소원에 주저앉으니 칠성부원들이며 개원들이 소소원으로 찾아들었다. 그들의 설명을 듣고 누구나 생각할 만한 결정만 내리면 나머지는 무진들이 처리했다. 굳이 연기를 고추 세우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었다. 묵구리를 하지 않으니 상대의 기에 지일 일이 없었고 기운이 바트니 눈에 보이는 것이 적어 여유로웠다. 전국 무진들에게 각기의 권역 안에서 신기 높은 무녀를 탐문케 하고 그들 중개와 연결될 법한 인물을 찾는 일을 시작했던 것도 여유에서 비롯되었다. 다음 때 치료를 모색할 수 있었던 지난 두어 달이 반야에겐 난생 처음 맞는 호시절 같았다. 그렇다고 내도록 못 보게 되지는 않을 터이니 그 신녀들은 마시어요. 온주께서 오가시느라 고생이 자심하시니 게으름 길게 피울 염치도 없습니다. 찰나간에 근심하였던 것을 눈치채시는 걸 뵈니 안심이니이다. 무수히 약을 드시고
침을 넣고 뜸을 떴음에도 효염이 닿지 못하시니 모울의 근심이 여간 아닙니다. 속기 기운을 차리셔야지요. 소임도 소임이려니와 한창 때인 아씨가 환히 피어 계시는 걸 보고 싶어 일이 안달하는 것입니다. 하여 모울도 먼 길을 수시로 오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야 놀러 다니는 개고 그 사람 고생이 많죠. 혜정이 쉽사리 자신의 공을 모울에 돌렸다. 모울은 닷새에 한 번꼴로 찾아와 약을 챙기고 침을 놓아주고 갔다. 한 사람이 아프면 식구들이 죄 근심하게 되는 한 집안의 일상과 같았다. 모울께서 어젯밤에 오셨다가 아침에 가셨습니다. 이번에 먹을 약으로도 제가 기운을 차리지 못하면 의원 노릇을 그만 적겠노라 협박하시더이다. 반야의 농담에 두 사람이 웃음을 터뜨렸다. 방 안의 문을 스며들어온 빛이 그득해졌다. 행수께선 기실 어젯밤의 중궁전 풍경이 궁금하셔 오신 게지요? 들켰다는 듯 현무불영이 턱 밑의 가끈을 매만지며 웃는다. 양이와 오두기가 다과상을 들여왔다. 소박을 차청하여 홀몸이 된 31살. 외자갈래만 치른 24살의 그들은 끊임없이 수련하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품위와 젊음으로 빛이 났다. 밤이면 집 앞의 숲이나 객사마당이 은근히 소란했다. 수련에서 돌아온 동마로 미리네와 양희, 오두기가 어우러져 버리는 소란이었다. 책을 읽거나 명상에 들어있거나 누워 졸다가 그들이 낮게 내는 기합 소리나 목검들이 부딪히는 짧고 경쾌한 소리가 나면 귀를 기울이곤 하는데 무예가 업이 아니라 재밌는 놀이 같았다. 첫상에 얹힌 과자며 과일들 색깔이 곱다. 연달아 웃기는 해도 반야는 기운이 없었다. 몸이 무거우니 마음도 자꾸만 우거들었다. 홀로 눕고 싶은 걸 참으며 반야는 어젯밤 궁 안에서 있었던 일들을 느릿느릿 간략하게 설명했다. 다 듣고 난 혜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궁인은 골 안에서 40년을 살고 있는 퇴역 직전의 상궁이었다 합니다. 선 왕비였던 어드비의 측근이었던 듯 합니다. 어드비가 젊은 나이에 불우하게 명운을 달리하고 나서 내심 금상내외께 악심을 품고 있다가 어린 동궁께 제 생각대로 이런저런 말을 했던가 본데 간밤 중궁전 마당에서 장살됐다 합니다. 그 어대비라는 분을 가까이 모시다 이전 동궁마마를 해하였다는 죄명으로 장살당한 나인들도 있었지요. 아씨께서 그 일을 어찌하십니까? 어제 궁에서 그들의 영을 만났더이다. 반야는 그렇게 얼버무리고 만다. 그때 장살당한 순정이 이모라는 사실을 두 사람한테 밝힌들 큰일 날 일은 없다. 생부가 17회 전 무신년의 역적이었다고 밝혀도 고개나 끄덕이고 말 사람들이었다. 어쩌면 두 사람은 그 사실을 벌써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원주께서는 도무지 모르시는 게 없으시니이다. 아무리 주상궁이 그 안에 있다 해도 어찌 이리 속히 간밤 궁궐 소식을 아시니까. 고란의 주상궁만 있사오리까. 소식 들을 만큼은 우리 사람들이 있지요. 무녀 반야가 간밤 공정께 얼마나 괴물 받으시었는지, 궁박 여인들과 백성들 삶을 공정께 어떻게 가르치었는지 소상히 들었습니다. 가르치시다니요. 누가 들을까 무섭습니다. 어젯밤 장살당한 궁인이 우리 부원은 아니었죠? 그 나이에 그리 어리석은 여인이 우리 사람이오리까? 맞아 죽은 여인이 안 됐기는 하나 마음 쓰지 마사이다. 헌데 아씨, 간밤 공정께서 친가가 어디냐 하문하시었을 때 천안 가까운 용말이라 하셨더라면서요. 크게 보면 온양이나 천안이나 충청이긴 합니다만 은샘이 대신 용말이라 하신 까닭이 달리 계셨습니까? 그저 은샘이 꼭각시 보살과 세검정 반야무녀를 달리하고 싶었습니다. 그저 은샘이 꼭각시 보살과 세검정 반야무녀를 달리하고 싶었습니다.
어쩐지 그래야 할 것 같은 막연한 기분에 생각나는 대로 흔한 이름 용마를 댔을 뿐인데 지금 보니 잘한 듯 합니다. 본래 소식이 이토록 빨리 소상하게 전해진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두 사람이 재미난 듯 웃는데 반야는 어젯밤 자신이 은쌤이 대신 용말이라는 마을 이름을 왜 거론했는지 새삼 생각했다. 용말은 노루목 포구에서 배를 타면 반나절이면 가는 곳이었다. 생골과 지형이 닮아 보이던 그곳으로 굿 구경을 간 적이 있었다. 그쪽 구룡포구에서 벌어진 용안구 쇠물주였던 선주가 사는 동네가 용말이었다. 용말에 갔던 게 이즘 정월 보름이어서 떠오른 이름은 아니었다. 찰나간에 은세미를 숨기고 싶었던 것인데 그 까닭을 알 수 없었다. 아씨가 귀여워해본 소린걸 뭘 그리 골똘히 하십니까? 그나저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아씨, 행수께서 아씨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으시답니다. 손으로 찻잔을 어루만지며 들여다보던 현무불영이 고개를 들었다. 눈초리가 반대 방향으로 솟친 눈매 속의 눈동자가 맑게 반짝인다. 아씨께서 맡겨오신 자금은 잘 굴려가는 중입니다. 제법 한몫돈이었던지라 덩치를 많이 키울 수 있을 듯 합니다. 해정무진과 상의하여 행사하고 있으니 염려치 않으셔도 됩니다. 반야는 무슨 소린지를 몰라 혜정을 쳐다본다. 혜정이 어처구니 없다는 듯 현무불영을 흘기며 웃었다. 그 말씀 하려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행수님? 느닷없는 말씀에 반야께서 놀라시지 않아요. 원, 신수 멀쩡하신 분이 속은 무르기도 하십니다 그려. 자초지종이랄 것 없이 아씨 자던 깨워서 그동안 어린 따님이 묵구리로 번 자금을 여투해 두셨다가 동희한테 딸려보내셨답니다. 동희는 그걸 저한테 맡겼고 저는 그걸 행수께 의탁한 것입니다. 행수께서 그걸 불려가고 계심에 아씨께서 부자가 되어가고 계시다는 것이고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는 어찌 금시초문이죠? 아씨가 아시나 모르시나 결과는 같다. 자당께서는 그리 여기신 게지요. 아우님 동의도 그렇고요. 반야가 할 말이 없어 찡그리니 두 사람이 소리내어 웃는다. 금붙이 묻어두어봐야 쌍날 것도 아니고 자당께 웃어 아주 잘하신 일입니다. 개인의 각 선원의 자금들이 그렇게 굴려지는 것이 오랜 관행이기도 합니다. 현무불영께서 장차 치료의 거동이 수월하시게 도와주실 텐입니다. 그건 그렇고 행수님, 하실 말씀은 달리 계셨지 않습니까? 현무불영이 헛기침으로 계면자금을 무마하더니 입을 열었다. 제 조모께서 평양 칠성부 무진이셨습니다. 부모도 개원이셨고요. 덕분에 저는 걸음을 떼고 난 뒤부터 무예를 익히게 되었죠. 아시다시피 무예란 몸을 인위적으로 다스려 인위가 자연이 되게 하는 일입니다. 소생이 몸을 다스리며 산 지 40년쯤 된 셈이고요. 병이 들거나 귀신에 씌인 신체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기운이 세한 신체라면 내 몸이든 타인의 몸이든 어느 정도 다스릴 수 있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타인의 몸을 살핌에 음양의 위치가 따라야 효과적인 바. 저를 어려워하시지 않는다면 아시 기운을 살펴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으나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돌아섰지요. 헌데 아직 편찮으시다는 말씀을 듣고 오늘은 작심하고 무진을 쫓아왔습니다. 막힌 길을 풀고 허한 길을 채워주겠다는 뜻이다. 무예를 익힌 지 10년 남짓한 동마로가 가능한 일이니 현무불영이야 말할 나위가 없을 터이다. 다만 그나 혜정이 조심스러운 것은 남녀가 유별하다는 것보다 그 일이 워낙 내밀하기 때문이다. 한쪽은 의심 없이 심신을 오롯이 내맡겨야 하고 한쪽은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어야만 한다. 동마로와는 그럴 수 있었다.
하지만 그때 한 번뿐이었다. 녹슬 놓아버린 상태도 아닌 바 동마로에게 자신을 온전히 내맡길 수는 없었고 그리하고 싶지도 않았다. 동마로에게도 못할 노릇이었다. 반야는 어찌해야 할지 몰라 혜정을 바라보았다. 혜정은 반야를 사신계에 들게 한 사람이었다. 한 스승이었고 또 한 분 어머니 같기도 했다. 혜정이 그리해도 좋을 것이라고 가만히 고개를 끄덕인다. 아씨, 경이든 일품이든 사신계원 어느 한 몸이 특별히 귀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사라진 자리는 언제든 참 섭섭할 만큼 쉽게 채워지지 않더이까? 그래도 그 스스로는 사신계에 의해 만들어진 몸을 소중히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계원의 의무이니까요. 아씨도 계원이시지요. 그 누구보다 할 일이 많으신 계원이시고요. 더구나 아씨의 일은 금세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책임도 그만큼 높고 깊지요. 몸을 보호할 방법이 있다면 아씨도 그 길을 따라 보심이 마땅하실 텐입니다. 홀몸이 아님을 알면서도 오래 게으름을 피웠다. 게으름 피우는 스스로를 언제나 느꼈다. 이제 자신을 추슬러야 할 때였다.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살펴주시길 청합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혜정이 차상을 한쪽으로 치우며 물러나 앉았다. 현모 불영이 각과 도포를 벗어 횃대에 걸더니 아랫목에 개켜져 있던 요를 들어다 방 가운데 폈다. 반야를 올라앉게 하고는 마주 앉았다. 등을 곧게 펴시고 과부자를 하십시오. 아씨께서도 아실 터입니다. 머리끝 백회열부터 발끝 용천혈까지 크게만 따져도 140여 점의 경혈이 있습니다. 소생이 그 경혈들을 다 안다 할 수 없고 지금 일일이 다 짚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 한 번으로 기통을 이룰 수도 없을 것이고요. 다만 성심껏 살펴짚을 것이니 아씨께서는 부끄러워 마시고 소생한테 맡기십시오. 명심하실 건 긴장하지 마시되 잠이 드셔도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서 소생과 함께 움직이셔야 합니다. 밀리면 밀리시고 당기면 다르십시오. 힘이 드시면 힘들다 하셔도 됩니다. 간지러우면 웃으셔도 되지요. 자연스러워 한다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소생을 정인처럼 여기시어 주세요. 가부좌를 들고 있던 반야가 풋 웃음을 터뜨렸다. 저만치 방문 앞에 반쯤 돌아앉았던 혜정도 하하 웃다가 웃음을 매단 채 말했다. 행수님, 본색을 그리시게 드러내시어 반야께서 겁을 내시면 어찌하시려고요. 평양과 한양을 이리 수시로 넘나드는 처지에 숨긴다고 숨겨지는 본색이리까. 허나 지금은 그저 아시 웃으시라 한 농일 뿐입니다. 어떤 불량한 짓도 지금은 아니할 터이니 아씨께서는 염려 놓으세요. 심호흡을 한 차례 하십시오. 얼굴 왼편 관료혈부터 만지겠습니다. 반야는 웃음을 채 사리지 못하고 크게 심호흡을 하고는 현무불영을 마주 보았다. 높고 큰 기상, 깊고 따스한 천품, 눈앞에 있는 사람은 반야가 원하는 자신의 미래 모습이었다. 20여 일을 당겨오거나 건너가 미래와 마주 앉은 듯 했다. 현무불영이 찡그리듯 웃으며 속삭였다. 반야씨, 이럴 때는 눈을 감으시는 겁니다. 듣고 보니 그랬다. 반야는 눈을 감았다. 그의 심호흡 소리가 나지막이 들린 뒤 그의 오른손이 왼볼을 받쳐왔다. 그의 오른손 중지가 왼쪽 눈 밑에 관료혈을 가만히 짚는 게 느껴졌다. 덥지도 차지도 않은 건조한 온기를 지닌 손가락들이다. 반야는 그의 자연스레 조응하기 위하여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속으로 외기 시작한다. 봄 햇살이 몸에 다 퍼지는 듯 했다.
걸음마도 시작 못한 아이를 등에 업고 햇살 그득한 마당을 거닐며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자장가 대신 들려주던 여인들이 있었다. 몇백 번의 그런 광경들이 있었기에 말을 시작함에 다란이부터 내놓았을까. 어려서는 졸리고 커서는 심신이 맑아지던 다란이를 외는 동안 지난 20여 해가 채색된 그림처럼 눈앞에서 펼쳐진다. 할머니와 어머니 등에 번갈아 엎여 은세미로 가던 때는 초겨울이었다. 만수사법당을 놀이터인 양 해집으며 놀다가 집으로 내려간 게 이듬해 정월 보름쯤이었다. 정월 대보름에 근동 사람들을 청해 성주맞이굿을 겸한 꽃맞이굿을 했다. 그 굿판에서 한 안악한테 내 아비가 뒷산이 죽어 있으니 당장 가보라 한 게 첫 공수였다. 정월이 다 가기 전에 삼동네에 인생꼴 애기보살이 영험하다 소문이 났었다. 그 봄에 동마로를 찾아냈다. 다람쥐들처럼 함께 나무에 오르고 만수사에 오르내리고 장터를 들락거리며 놀다가 집에 오면 손님들이 기다리곤 했다. 그 숱한 사람들에게 무슨 말들을 했던가. 졸음이 찾아왔다. 혐우불영의 손이 지나다니는 곳마다 봄날 새 움피듯 잠이 돋아 견딜 수가 없었다. 잠들지 말라는 말을 새겨들었음에도 반야는 혐우불영의 손길이 젖가슴 이쪽 화계혈에 이르렀을 때 깜빡 잠이 들었다. 이런, 주무시면 아니 된다 하였지 않아요. 혐오불영의 깨우침에 잠시 정신을 차렸으나 그뿐. 반야는 자신이 달한 일을 언제 그쳤는지도 모른다. 방 안에는 둘뿐인 듯 했다. 해정무진이 어느새 나갔는지도 몰랐다. 그저 자고 싶을 뿐이어서 모로 쓰러지는 반야의 몸이 혐오불영에게 안겼다. 오늘은 더 해봐야 소용없을 듯 합니다. 그래요. 아씨, 주무십시오. 소생은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그가 하는 말에 반야의 의식이 깨어났다. 졸음을 떨치지 못한 몸속에서 핏줄들이 먼저 움직였다. 반야의 팔이 혐오불영 목에 둘렸다. 아직 늘어진 자신을 뉘어놓고 이마를 짚는 그의 손길에 반야가 가까스로 눈을 떴다. 그의 눈이 바로 위에 떠 있었다. 그의 눈에 반야의 눈이 떠 있었다. 마주보고 있으려니 온몸이 도화빛에 물든 듯 수줍어 눈이 감긴다. 왜요? 어디 편찮으신 데가 있습니까? 숨결에 섞여 들리는 목소리가 먼 데서 나는 듯 아늑거린다. 거쳐온 사내들이 떠오르는가 싶다가 쓰러진 자리에 서름인 듯한 통증인 듯 또한 기류가 여울졌다. 데이신 듯 합니까? 혹시나 자신의 기가 병자를 쳤는가 근심하는 목소리에 반야가 눈을 떴다. 수심기 뜬 눈이 들여다보고 있었다. 몸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면 불이 날 듯합니다. 휴. 짧은 한숨과 함께 그가 장난스레 웃는다. 아시게선 지금 저를 안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십니다. 그러니 안아주세요. 열흘쯤 뒤에 기력이 보충되시면 저를 안으십시오. 지금 안아주셔요. 까딱하면 제가 치료를 상하게 한 사신계 공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치료로서 명할게요. 저를 안으세요. 혐오불영이 하하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입술이 내리 닿았다. 건조하고 안온한 입술이 건조하고 뜨거운 반야의 입술을 조심스레 열었다. 뒷산으로 소풍을 갈 테니 행찬을 준비해 주세요. 느닷없는 주문에
반야가 물린 상을 내가려던 부엌 어멈 이순이 눈을 크게 떴다. 50살의 그네는 34살에 입기하여 이품이었다. 아들을 낳지 못하여 소방 맞았다는 그네는 호라비 백호 부원에게 제가하여 10여 년을 살다가 지아비를 저 세상으로 떠나보내고 해정원 부엌 어멈 노릇을 하다가 소서원에 배속되었다. 음식 솜씨가 좋았다. 아씨, 2월 열 하룻날입니다. 바람이 아직 찹니다. 게다가 오늘 일기도 좋지 않습니다. 한두 시경 지나면 따뜻해지지 않겠습니까? 걱정 마시고 이순께서는 몇 살 한 분 행찬을 준비해 주시고 양있게 들어오시라 해주세요. 이순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상을 들고 서둘러 나갔다. 객사에서 아침상을 물리고 있을 현무 불영에게 내려가 고자질할 셈인 것이다. 역시나 주변 사람들에게 걱정을 너무 오래 시켰다. 그만 털고 일어나야 할 때가 되었다. 기운이 날로 새롭기도 했다. 은세미로 언제 가든 우선 이곳에다 신당을 차리고 싶어졌다. 김학주 놈이 한성부 판관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났다고 했다. 예상했던 일, 놈이 사직하며 심리사를 자청하였다지만 어떤 일을 맡아도 제게 귀신들이 붙어있는 한 놈은 그 일을 해낼 수가 없다. 정신을 쏟아 무언가를 하려고만 들면 귀신들이 준동할 터. 놈은 홀로 차츰 죽어갈 도리밖에 없는 것이다. 놈을 지레 죽이지 않고 내버려 둔 것은 잘한 일이었다. 반야가 칠성방울을 꺼내 가만가만 흔들어 보는데 기척이 나더니 양이보다 먼저 현무불영이 들어와 아침 예를 차렸다. 반야가 맞절을 치르고는 배시시 웃는다. 20알 넘게 새벽마다 살을 부대끼는 사람들끼리의 화기가 은근하다. 소풍을 나가겠다고 했더니 말려달라 하더이까? 몸도 몸이시려니와 아랫사람들을 그리 놀래는 건 윗사람 도리가 아닙니다. 채비할 시간을 주어 움직이게 하여야지요. 소풍은 내일이나 며칠 뒤 가시는 게 어떠시겠습니까? 멀리 가겠다는 게 아니라 뒷산 나들이입니다. 산속은 공기가 한결 차겠거니와 산세가 참옷 험합니다. 지금 하시 몸으로는 무리이십니다. 사나흘 전부터 기력이 찼음을 느꼈다. 종일 눕지 않아도 되었다. 그가 염려하는 까닭은 날마다 벌이는 두 사람의 교합으로 기력 보충이 늦어졌다 여기기 때문이었다. 제가 제 몸을 모르겠습니까? 심려치 마시고 객사에 있는 행수님 사람들 두어만 붙여주시어요. 달리 뜻하는 바가 계십니까? 얘가 제 태자리임을 아실 거예요. 저 6살에 은세미로 떠날 때 할머니께서 불상을 뒷산 어딘가에다 묻으셨어요. 그 아미타불님을 찾아보려 합니다. 나흘 뒤 중궁에 들어갈 텐데 그 전에 신당을 차리고 싶어졌나이다. 중전께 묵그리 손님을 보내달라 청할 셈입니다. 그리 못하실 테면 복채라도 주십사 하고요. 그러자면 신당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반야의 농담에 현무불영은 웃지 않는다. 그의 근심이 깊은 건 두 사람 사이가 깊어진 탓이었다. 그와의 교합은 해가 떠오르듯 고요하고 밝았다. 동마로에 가졌던 욕심, 김선비에 쏟았던 미움, 이민을 향했던 안쓰러움, 김학주에게 품었던 두려움 같은 것이 그에겐 없었다. 휘두르거나 휘둘리지 않고 과감 없이 쫓기지도 않은 채 안고 안기는 요즘은 그의 안악으로만 살 수도 있겠다 싶을 만큼 평온했다. 하여 그와의 사사로운 인연을 접을 때가 되었음을 느꼈다. 허면 묻혀 계신 부처님은 그저 묻혀 계시라 하고 아예 새 신당을 마련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몸으로 산을 헤매다 혹여 또 기진하시면 그게 부처님 뜻이겠습니까? 할머님 뜻이겠습니까? 조성된 지 몇백 년 되시었을 아미타상입니다.
여러 차례 묻혔다가 다시 나시곤 했을 상이시고요. 혹여 제가 나중에 또 묻게 될지라도 지금 다른 상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찌 묻혀 계시는지는 몰라도 10여 년 빛을 보지 못하였으니 녹이 피었을지도 모릅니다. 찾아다가 예 모시려 합니다. 행수께서 헤아리시어요. 불상 계신 곳이 어디쯤인지는 짐작하십니까? 산에 올라봐야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안에 찾을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 찾게 되면 불상을 메고 내려와야 하니 사람을 붙여주시라 청하는 것입니다. 속이야 비셨을 터이나衝動으로 주조되어 꽤 무거우실 거라서요. 어린 시절 제게야 어마어마하셨던 불상이시지만 아마 좌정하신 행수님 몸피만 하실 텐입니다. 소생이 말려도 기어이 거동하실 테지요. 싱긋 웃는 반야가 앉은 걸음으로 그에게 다가들어 무릎 위로 올라앉고는 목에 팔을 두르며 입을 맞춘다. 오늘 새벽에도 기 소통의식 끝에 몸을 썩었던 두 사람이었다. 기 소통을 짧은 시일에 끝내지 못한 까닭은 반야에게 있었다. 현무불영이 손이와 닿으면 반야는 늘 졸렸다. 졸음과 더불어 색정이 일었다. 그를 안고 나동그라지고 싶어졌다. 한 차례 긴 입맞춤을 하고 난 현무불영이 탄식처럼 긴 한숨을 쉬며 속삭인다. 알겠습니다. 아씨, 소풍 가십시다. 상단에 나가보시지 않고 저와 함께 가시겠다고요? 아침부터 사람을 이리 홀리시는 까닭이 따로 또 있습니까? 반야가 하하 웃으며 그의 무릎에서 내려앉는다. 밖에서 양이가 기척하는 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단단히 차려입으십시오. 저도 나가 준비하겠습니다. 4시쯤 출발하시지요. 겨울에는 거창했으나 넉 달 가까이 집안에서만 맴돌았던 반야의 걸음은 처음부터 더뎠다. 1시즌이면 될 국이 계곡 입구 가는 사 얼음에 2시즌여 만에 닿았다. 할머니가 불상을 지운 일꾼들을 데리고 꼭두 새벽에 나서시어 한밤중에 돌아왔던 걸 기억해낸 반야는 관음사 입구에서 삼배 합장을 한 뒤 눈을 감는다. 봉우리들 이름을 채 모르거니와 바위들 이름을 알 까닭이 없으니 길이 열리기를 기원해야 했다. 절 앞에 맨 땅에 꿇어앉은 반야는 합장을 한 채 다란이를 외기 시작한다.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의 대비심 대다란이, 개청 천의 손, 천의 눈으로 중생을 구제하시는 관자재보살님의 광대하고 원만하고 걸림없는 대비심의 다란이, 법문 열리소서. 관음보살 대비주에 머리 숙여 절합니다. 자비하신 원력 넓고 상호 역시 깊어 거룩하시니이다. 긴 다란이를 다 읊고 나니 눈앞이 밝았다. 봉우리 이름을 몰라도 길이 보였다. 그냥 오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몸을 일으키는 반야를 오두기가 부축해 주었다. 꿇어앉은 무릎이 잠시 저려 반야는 뒤에 선 사람들을 향해 웃는다. 현무불영이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바라보는 게 고행임을 새삼알겠습니다. 잡으십시오. 아무의 눈치도 보지 않고 손을 내밀 수 있는 현무불영과의 인연은 호사스러웠다. 덕분에 일생이 화사해졌다. 반야는 그의 손에 자신의 손을 얹어 그를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산봉우리로 이끈다. 흐린 날이었다.